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원태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하고요, 정크푸드의 공통점하고 다른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억 3,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기준이고요. 그때 기준의 세계 인구 대비해서 무려 16%가 비만 인구죠. 성인이 8억 7,900만 명이고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1억 5,900만 명이나 되거든요. 한국의 비만 인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수치 25 이상이고요. 만 19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25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빼빼한 수준이거든요. 27, 8 이상은 돼야지 좀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BMI 수치 25 이상인 인구수가요, 2022년도 37.2%입니다. 남성이 약 2배 많습니다. 41.7%고요. 여성이 25.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이랑 관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들 3, 40대가 4, 50대가 좀 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31%에서요. 어떻습니까? 35%, 39%, 40% 정도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의 비만 지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미 지역에 엄청난 비만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 쪽하고 아르헨티나 쪽이 있겠죠. 그리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그 다음에 옆이 바로 수단입니까? 그 알제리 바로 옆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아가 되겠군요. 리비아하고 이집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좀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남아공이 그렇고 호주, 뉴질랜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비만도가 좀 약한 지역은요, 일본이 상당히 그 날씬한 편입니다. 한국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베트남 쪽, 인도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 약간 있습니다. 비만 인구 상위 20개국은요, 미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터키, 이집트,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 인구 하위 20개국은요,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베트남, 일본 등이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만도가 높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우루족, 팔라우족이라고 하는 남태평양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뚱뚱해야 미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량, 부전자원이나 각종 식량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공산품이나. 그러다 보니까 정크푸드의 침투에 따라서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그 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늘은 것 같습니다. 정크푸드라고 하는 것은요, 쓰레기 음식을 말합니다. 또는 부실한 음식을 말하고요. 열량이 높고 영양가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총칭해서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죠. 이것이 대부분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꽤 많이 정크푸드가 비만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70년대, 80년대는요, 배가 나오면 다 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비만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미국도 40% 내외가 비만도인데요. 그 중에서 뭐 잘 사는 중산층 백인들 보면요, 굉장히 날씬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흑인 한 4,200만 명 중에서 흑인들이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엄청나게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생활상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금보험하고 정크푸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후 준비와 건강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크푸드는 당연히 건강 관리에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될 뿐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대단히 비쌉니다. 그런데 정크푸드는 대단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비싸고 나쁘니 최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크푸드가 비만을 유발시켜서 비만이 질병이라고 했는데요. 연금보험 가입하는 것은 엄청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판매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좋은 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연금보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하면 우리의 은퇴준비, 노후준비, 노후생활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열심히 전급부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지금도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정크푸드는 그래도 맛에 중독성이라도 있는데 도대체 연금보험은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1990년대에 3층 보장론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으로 하라는 말을 지금까지 신봉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최신 건 없지만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어떻습니까? 연금저축이 160조 이상,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 208조 이상.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저조하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 중반밖에 안 되고요. 연금보험 공시율 상품들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10년 납의 경우 8년에서 10년 돼야 원금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액연금도 마찬가지로 2010년대 그 한 14, 5년 정도 가입한 것들이요. 현재도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보험 판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인들은요. 보통 전화하다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오랜만에 통화하는 사람한테 이럽니다. 나중에 만나면 점심이나 하자, 아니면은 소주 한잔 하자, 이 말을 하고 끊거든요. 대부분 이것은 공수표의 남발에 불과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노는 문화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소주 한 잔, 술 한 잔 먹자고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잘 모르고요.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술만 마시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후 준비도 연금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연금보험이면 노후 준비가 완성되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함 자체를 반드시 없앨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는 문화가 없지만 어른들께서 통화하면서 나중에 한번 만나서 뭐 재밌는 얘기하자, 캠핑 가자, 뭐 운동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소주 한 잔 먹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크푸드를 즐긴다면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노후 생활은 지옥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조한 수익률에 높은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공시율 때문에 그렇죠. 현재 가치가 형편없는 정말로 똥값에 불과한 연금액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연금보험의 공시율이 2.46%가 2024년도 9월달 평균 금리가 되겠습니다. 공시율. 그런데 그것은 거치일 때 2.46%고요. 그 다음에 적립일 때는 매월 나눠서 내잖아요. 12개월 동안 12번 내다 보니까 1.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수익률이다. 거기에다가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넣어도 90만 원만 굴러갑니다. 약 90%만 굴러가니까 90%가 1.1%대 굴러간다. 이것이 상품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비만이 질병이듯이요. 연금보험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니까 질병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나 연금보험도요. 모두 건강을 망치고 노후를 망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치유책이 필요하겠죠. 특히 연금보험은 비용 및 재산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게 큽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에 가장 큰 노후 준비를 망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보험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하고요.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해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기타 등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연금보험 평가 분석을 제대로 해서요. 모조리 해지해서 자산 재배치를 다시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거 모조리 해지하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품을 노후 준비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에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인생을요. 남을 위해 살 수 없고요.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가족사랑을 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부자인 보험사하고 고액연봉 판매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과 부부와 가족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의 노후 준비를 망치는 상품을 가입시키려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촉수엄금 상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런 구호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자. 이것이 저의 구호가 되겠고요. 반드시 현명한 국민들, 소비자들, 가입자들은 이 말을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재미있는 비유지만은요, 슬픈 비유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하고 정크푸드의 공통점하고 다른 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나쁩니다. 하지만요, 더 나쁜 것은 연금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정크푸드는 그나마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